살다 보면 누구나 병원을 찾게 됩니다. 병원에는 다양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20병동이라고요. 우리 환자가 좀 나쁘게 좀 랩도 잡아줘야 되는데 주사님들 안 드신다고. 일어나 갑시다. 일어나세요. 자리 가시죠. 주사 드릴게요. 가족이 없는 사람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도 누구나 치료를 받는 병원. 사람 냄새 맡으면서 몸과 마음을 함께 위로받는 병원. 오늘은 부산의료원을 찾아가 봅니다. 처음부터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병원을 찾게 됩니다. 365일 북새통을 이루는 병원.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식인내과로 접수를 했는데 요 각구에 401번째 팀에 가서 접수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저기 401번째 팀지에 번호표 빼지 말고 바로 지금 내과로 번호표 내려서 접수해달라고. 부산의료원 본관 옆에는 또 하나의 병원이 있습니다. 부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노인 전문 병원입니다. 이곳은 치매,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안녕? 예. 편히 주무셨어요? 예. 예.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아, 어머니 잘 계세요? 그래요. 집에 어르신들도 잘 계세요? 아, 예. 잘 있습니다. 어머니 식사는요? 식사 잘합니다. 잘 하셨어요? 예. 어머니. 안녕. 안녕. 어디 다녀오셨어요? 운동하고 왔어. 응, 운동하고 왔어. 뭐? 뭐 드셨어? 배우가. 비빔밥. 잘 기억이 안 나. 아까 어머님 걸으시는 거 봤는데 걷다가 휘청휘청 안 그래요? 아이, 그럼. 그런 거 없어요. 다행이네. 조심하세요. 네. 식사는요? 밥 먹었어요. 드셨어요? 예. 어이구. 손톱에 물 곱게 들이셨네. 예. 잠시만요. 배 조금만 볼게요. 다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이쪽도. 네. 한 번 더 이쪽도. 예. 살가운 막내 아들처럼 건강을 살피는 의사 선생님. 매일 어르신들의 손과 발을 만져드립니다. 뭘 찍었으니 예, 지금 다리 근육이 발이랑 다리 관절의 근육이 계속 구축이 되고 있어서 굳어가고 있어서 어느 정도 더 굳었는지 아니면 제가 뭐 제 손으로 많이 펴드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 이렇게 만지면서 한 번씩 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공간이 더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머님 내려오셨어요? 네. 너무 빠르긴 하지 마세요. 예, 심장에 지금 무리 가시면 안 되니까요. 예. 시끄러워 걷다가. 천천히 천천히. 예. 땀날 정도로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그냥 관절 안 굳을 정도로만 풀어주신다 생각하고 천천히 하세요. 한참 하면 이마에 땀이 나긴 나요. 네. 편안하게 잘 해주니까 모든 시설도 좋고요. 또 직원들이 다 친절하게 잘 해주고 아주 좋아요. 그렇게 건강은 1년 동안 좀 좋아지셨습니까? 많이 좋아졌죠. 처음엔 걷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잘 걷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생로병사.
그 마지막 과정을 병실에서 맡기도 합니다. 올리고 발 돌리게. 말기 환자들이 모여 있는 이쪽은 잘 안 돌아지네. 완화병동. 호스피스의 도움을 받으며 마지막 시간을 준비합니다. 부산의료 온 완화병동에는 모두 41명의 호스피스들이 있습니다. 죽음과 맞닿은 엄숙한 공간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한 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도 같이 잘 해보시다. 고맙습니다. 이분이 이제 부인이 돌아가신 지 지금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나이도 뭐 60 하나 둘이니까 그 당시도 남편이 폐암이었잖아요. 자기가 이 병실 다시 들어온 거예요. 2달 만에 남편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또 예민하고 민감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자기 환자만 하지 말고 저분만큼은 한 번 더 가셔갖고 엄마도 좀 위로해주고. 근데 원칙하면은 호스피스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호스피스라는 우리 완화병동에 죽음을 눈앞에 두지 않고서는 그 공포와 슬픔, 외로움을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겐 위로와 안락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며 하루를 보내다 보면 죽음이라는 순간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고하기 위해 조용한 병실로 옮겨드립니다. 지금 환자가 임종 순간입니다. 임종하시는 순간입니다. 탄생이 삶의 시작이라면 죽음은 마무리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탄생의 순간 축복을 받았다면 임종의 순간에는 깊은 애도를 받아야겠죠. 가족들이 찾아와 작별의 시간을 가집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병원에서 맞이합니다. 탄생과 소멸, 만남과 이별이 공존하는 공간. 언제부턴가 병원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병원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건 언제부터일까요? 그 답은 부산의료원에 있습니다. 저희 의료원은 1876년에 그러니까 고종 13년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라 하면 서울에 있는 강회원을 꼽습니다. 이 강회원이 닥터 알렌이라고 이분이 이제 만든 미국 의사 만든 강회원인데 그게 설립된 해수가 188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보다 9년 뒤에 생겼죠. 9년 뒤에 생겼는데
그래서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 어느 것이냐? 그러면 관립재생의원이고 부산의료원의 전신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관립재생의원은 1876년 부산포 개항 당시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양 의학이 들어온 것입니다. 1879년에는 지석영 선생이 이곳에서 종두법을 배웠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부산 구립병원 소사해가지고 이걸 이제 쭉 그 설립된 계기부터 해가지고 이 아마 이질 장질 부사 이런 게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옛날 병원에 이 사진들이 나오는데 그 후 부산공립병원, 부립병원, 육군병원, 부산시립병원 등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이름은 달리해왔지만 13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공공병원의 역할을 든든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그 무슨 미션에 나와 있다시피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병원으로서 그 의료 안전망 역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삶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병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우리 병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이제 민간 의료기관이 감당하기 곤란한 이런 보건의료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염병 관리라든지 또 아니면 노숙자 혹은 행여병자라든지. 부산의료원 본관 건물 오른쪽에는 공익병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병동은 행여자나 노숙자를 무료로 치료하는 곳입니다.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유일하게 찾아올 수 있는 병원입니다. 새로운 행여 환자가 공익병동에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행여 환자들은 경찰관이나 119 대원들에게 이송되어 옵니다. 저 서구 서동에 술에 많이 취해 있는 모양입니다. 서동에 서금지구대 그 한방병원 길 앞에 쓰러져가 있는 거를 신고해가지고 우리가 태워왔거든요. 인적사항이 이거 아무것도 안 나고 말도 안 하고 술이 좀 된 상태가 지금. 의사소통도 지금 말을 제대로 안 해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되는데 자기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 지금 바로 데려왔어요.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지문을 찍어갑니다. 요거 하고 난 뒤에 좀 이따 내가 누워있어. 요거 내가 다 하고 내가 담배 줄게. 여기 누워있으라니까 누워. 우리가 할 테니까. 누워있어. 공익병동 간호사들은 이런 환자들이 찾아올 때 가장 난감합니다. 20병동이라고요. 우리 환자가 좀 난폭해서 좀 냅둬 잡아줘야 되는데 주사님이 안 계시냐고. 봉사자 말고 그 우리 주사님 있지 않습니까? 경비 주사님 앞에 주차하시는 분. 예예, 빨리 좀 부탁할게요. 입에 던질 못할 욕을 너무 많이 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온 지 7개월 됐거든요. 근데
진짜 한 몇 년은 진짜 한 것 같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 그럼 미안 정우야 다음에 약 좀 빼와주면 안 돼? 정말 너무 잘한다. 다행히 치료를 받을 땐 조용해진 환자. 그는 무슨 사연으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환자에게 임시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길거리에 있는 걸 아마 경찰이 발견하고 모시고 온 것 같고 아직은 정확한 게 히스토리가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지금 너무 만취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검지구대 그 경찰분이 모시고 오셔서 서검으로 지금 이름이 만들어졌었고 성씨는 아마 모시고 온 지구대 경찰분 성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서검시로 지금 일단은 이름을 정했고 공익병동에 있는 환자들의 이름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속에 익숙한 지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공익병동에는 69개의 병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고 다친다. 일어나세요. 자리 갑시다. 주사 드릴게요. 주사 드릴게요. 네, 일어나세요. 자리 갑시다. 주사 줄게요. 거기 앉든가 그러면. 각각의 병상에는 살아온 사연만큼이나 다양한 병력을 가진 행여 환자들이 있습니다. 가서 주사 드릴게요. 자리 가서 주사 드릴게요.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는 공익병동. 이런 일들이 익숙한지 간호사들은 침착해 보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심호흡하고. 그 서랍이 심호흡하세요. 심호흡. 서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데 걸어져 있네. 선생님 여기 걸어져 있네. 별다른 조치 없이 환자를 진정시키는 간호사. 자, 심호흡하세요. 그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하고 난다고 오래 쓰러지면 어떡하노? 네? 원래 그 정신과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불안해서 그러세요. 자기 불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고 자주 그러세요. 간질 있는 분들은 일어나세요 못 일어나거든요. 자기가 저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저분은 간질이 아니고 자기 불안한 마음을 저렇게 표현 안 해요. 이제 관심 가져주고 그 뭐 우리가 그냥 플라세보 위약 주사 주면 또 좋아지고 산소도 그냥 주면 좋아지고. 오랜 노숙 생활과 알코올 의존. 행여 환자들은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로 병원에 들어옵니다. 건강이 나쁘면 마음도 쇠약해지기 마련. 공익병동 간호사들은 치료와 함께 따뜻한 말 한마디로 행여 환자들을 챙겨줍니다. 현철 씨 오시기 전에는 그게 노숙자 쉼터에 계셨죠? 네. 거기 계시다가 여기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랄까? 차이 뭐 좋은 점이랄까 안 좋은 점이랄까 본인이 느끼신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쉼터보다는 따뜻해서 좋고 일단 겨울이다 보니까 따뜻하니까 좋고 또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치료가 가능하니까 그런 점이 좋아요.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든다거나 불편하게 하신 점은 없으세요? 불편함은 실제 제가 몸도 아프고 그래서 몸이 아프다 보니까 마음이 안 편하니까 어째 말 한마디라도 조금 잘못하면 큰 소리가 오고 그런 데에 불편함이 있지. 그 외에 뭐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하시라 믿고 그리고 또 혹시 계시다가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의식도 없이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여기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로 저희들이 볼 때 처음에는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하면 환자들이 조금 더 편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조금만 관심에 가져주면은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표현은 좀 못하지만은 표정에서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환자들한테는 정말 이렇게 스킨십도 중요하더라고요. 가다가 간간히 손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많이 고마워하시고. 이들도 처음부터 노숙자가 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한 정. 짧은 편지로 남아 감사의 마음을 남겨봅니다.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와 함께 환자를 돕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환자의 재정 상태를 살펴보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사회복지사입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못하는 환자에게 후원단체나 기부기관을 소개해줍니다. 어머니 자녀분은요? 자녀분은 따로 있어. 몇 분 계세요, 자녀분? 4분 있는데 저 너희라도 막부터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도움이 줄 수는 없네요. 예. 큰아들은 내 도움 받으려고. 왜? 큰아들은 일이 없어요? 일도 없고 그것도 장애인. 어디 아픈데요? 다리를 그거 병원에 계신다고 부산의료원은 공공병원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거든요. 그런 환자를 위해 병원 직원들은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검사비는 병원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검사비는 외부 지원이 안 돼서 직원들이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요. 그걸로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직원들 돈을 한다고 내가 마음이 아픈데 어쩌지.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뭐 어떻게 병원의 역할은 의료입니다.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겁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치료받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부산의료원에서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 계층에게 진료비와 무료 시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보내온 감사의 편지. 병원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진짜 반쪽됐다. 아유, 어떡해. 없는 놈 성입니다. 여자들이 생크림 좋아한다 해갖고. 이거 만다 사왔어요. 아이고, 내 성인데 참 여사람 때문에 내가 그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굴 반쪽됐네요. 21일 날 대학병원에 외래 들어가야 할 때에 그 갚아주기로 하고 각서 쓰고 나왔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애, 특진비 그거는 빼도록도 못한다는 애. 방실로 밀린 것도 있고 이래 해가지고.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통해 수술을 받게 된 환자입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어 막막했는데 의료복지사의 노력 덕분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몸에 탄력이 없는 거 사실이시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이때까지 혼자서 이렇게 살다가 10년 동안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이리 살았는데
그리고 혼자만 똑바로 장구장 샀는데 갑자기 요런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할 때 요 와가지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길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제 동사무소 한 달 걸리니까 그동안에 유상뜻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딴 데 아시는데 지인들도 전화 걸고 선생님 아시는 대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제가 보조금 받아갖고 몸을 어느 정도 고친 겁니다. 의료 혜택이 더 절실한 건 행여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좀 있는 것 같다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지원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떠신가 싶어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예, 다름이 아니고 저는 가족들도 없고 지금 뭐 친지분들도 다 넘어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일을 하고 이러는데 의식주를 해결하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 허리가 아프고 어려운 상태가 보니까 일단은 의식주 해결이 안 되니까 일을 못하고 하니까 좀 생활하다 보니까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그것도 예의치 않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주민등록 말소 상태던데요. 예. 예, 언제부터? 그 인성원 시설에 나오고 나서부터 올해 나오셨습니까? 올 6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주거가 안정치 못하니까 가진 재산이라곤 몸밖에 없는데 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족분하고는 연락 안 되시죠?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해도 갈 곳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치료받고 나시면 캄캄합니다. 치료받고 나면 저뿐만 아니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행여생활 하러 오신 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웃사이더 쪽으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여기서 이제 치료를 받고 여기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면은 밖에 나가면서 생활이 참 막막합니다. 예, 저도 뭐 저 나름대로 뭐 대사업도 조그만 사업도 해보고 또 직장 생활도 해보고 그래 했었는데 일종의 사회 탈락자죠. 제대로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탈락하고 여기 자꾸 누적이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술도 마시게 되고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생과 사가 오고 가는 수술실. 이 작은 방 안에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수술실 밖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무너져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게 요즘의 세상살이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병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의료원에서는 노인 요양원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주무시고 그러면 지금 약은 어지럼 예방약, 혈압약, 당뇨약 여기 혈당은 조절 잘 되고 있고 혈압 조절도 잘 된다 그죠? 식사는 한 공기 중에 어느 정도 드세요? 한 공기 다 드십니까? 쭉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얼굴도 좋고 괜찮으시네요. 예. 피부도 많이 좋아졌고, 예. 할머니 얼굴도 밝아서 좋다. 병원에 오지 않아도 카메라를 통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지금 일어설 수는 있습니까? 일어설 수는 있네. 그 할머니 앉았다가 일어설 때는 어지럽지 않습니까? 어지럽진 않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는 또 정확하게 다 이렇게 듣고 받아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저녁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복도 같은 데 걷는 거 있죠. 오래 살다 보니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안 가고 가봐 앉아서 다 해줄 수 있게끔 좀 하려. 병원 안 가도? 예, 알겠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할머니 수고했습니다. 예.
부산의료원은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의료기관입니다. 그런 이유로 시설이나 의료의 질이 일반 병원보다 못할 거라는 선입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병원의 역할과 수준 높은 진료를 함께 하는 것이 부산의료원의 목표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수준 높은 진료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 추구권과 건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행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쉽게 말해서 수준 낮은 진료를 한다면은 그러면 어렵고 힘든 사람은 수준 낮은 진료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저희 의료원이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공익병동, 전염병동 등 이런 공익적 진료를 하는 병동이 따로 돼 있고 또 일반 우리 시민들이 와서 쾌적하고 훌륭하고 아주 첨단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저희들이 잘 갖추고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의료원은 137년 동안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2001년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은 후 시설 확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 병원에서 관리하기 힘든 감염병동을 첨단 시설로 확장했습니다. 한 번의 검사로 초기의 암과 치매, 심근경색을 파악할 수 있는 펫CT 영상 장비도 마련했습니다. 여러 병동을 돌아다니지 않고 한 건물 안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검진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의료원이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병동이 소란스럽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의사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술하고 나면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근데 아파도 그때 운동을 해야 돼요. 아유, 난 너무 아파서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그건 안 됩니다. 예예 그래 버리면 굳어요 다리가. 2배 3배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보호자분도 수술을 받은 후에도 궁금한 것이 많은 환자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천 번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선생님. 하지만 환자는 처음 경험한 관절 수술입니다. 이렇게 80 제가 옛날에는 나이가 한 80 정도 되시는데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는 동안 불안한 마음도 사라지고 신뢰도 쌓여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환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던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여기 수술을 하면은 뼈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거기까지도 다 보여주시고 설명을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다 설명해 주시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 일반 병원에서는 보기 힘든 치료실이 있습니다. 장애인 치과센터입니다. 몸을 가누기 힘든 뇌성마비 어린이가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직 치료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울음부터 터뜨립니다.
단단히 겁을 먹은 모양입니다. 뭐가 그렇게 무섭고 서러운 걸까요? 울음을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픈 거 아니야? 엄마 안고 있어 이제. 조금 자고 하자. 괜찮을 거야. 결국 수면 치료를 하는 어린이. 하고 안 자면 조금 주사를 더 줄게. 한 앰플 꺼내놔 주시면 돼요. 버리면 안전한 치료를 위해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달아주시고. 여기 수건 같은 걸 그럼 하나 가져와서 받쳐줍시다. 행동 조절이 힘든 장애인은 일반 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때로는 시기를 놓쳐 작은 질환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보아하던 의사 선생님. 없으면 나 괜찮거든요. 그녀의 건의로 장애인 치과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해주는 곳이 없어요. 그냥 일반 장애인들은 개인 병원이나 이렇게 치료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저 아이들은 치과 문턱에서부터 거부당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죠, 솔직히.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려의 사각지대죠. 단지 이제 치료비가 없어서가 아니고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제가 왔을 때부터 저희 병원은 이제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그 중에 장애인도 일부분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노인병원이 있으니까 치매 할머니 하루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전혀 행동 조절이 안 되세요. 일을 하나 발치를 하고 싶어도 손톱으로 핥히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이런 치료를 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장애인 치과센터를 만들어준다고 그때 보건복지부 공공의료팀에서 이렇게 지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됐구나 하고 기회를 잡았죠. 아프면 누구나 서럽기 마련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병원은 사람이 먼저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기는 병원이라는 곳은 어떻게 물론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그 아픈 곳을 치료하는 그 의미만으로 끝나지는 않고 실제로 인간이 인간을 치료하는 곳이니까 인간이 기계를 치료해주고 있는 공장하고는 다르잖아요. 인간미가 사실은 제일 넘쳐나고 되는 곳이 저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인간과의 관계니까. 부산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부산의료원. 우리나라의 최초로 서양의학을 들여온 후 아픈 부산 시민들을 보듬어 왔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사람이 사람을 치료하는 공간. 부산의료원에서 병원의 조건을 생각해 봅니다.